안녕하세요. 이제 12강입니다. 이번 학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이제 12강 하고 나서 13강, 14강 두 번 남았습니다. 13강, 14강은 10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13강은 연력학 제1법칙, 14강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10문제는 뭐냐면 대상 물체가 자연을 기술하는 그 대상 물체의 수가 무척 많을 때, 기체 분자 또는 물질 분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이제 운동할 때 이것이 열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빼면 물리의 역학 부분의 마지막이 오늘 이제 시작하는 12강 파동이 되겠습니다. 이 파동은 우리 진동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파동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면 진동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11강에서 공부했었죠. 진동은 뭐였냐면 한 위치 주위에서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입니다. 그 대상은 그래서 진동의 대상은 한 물체입니다. 우리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파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동은 대상이 한 물체고 그 한 물체를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똑같은 동작을 같은 위치 주위에서 반복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 11강에서도 나온 거지만 가만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때 지금 나뭇잎 하나하나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진동입니다. 그네를 그 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이 진동이 진동이라는 성질만 갖고 놀 때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기입니다. 한 진동을 동작을 반복하는데 한 동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기는 우리가 T자로 표시하는데 주기란 말은 뭐냐면 진동에서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진동을 할 때 다른 성질도 얘기하는데 이 다른 성질은 다 주기로 주어졌습니다. 진동수 있죠. 진동수. 진동수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주기의 역수입니다. 주기분의 1이 되겠어요. 이건 그러면 의미는 뭐냐?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진동의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0.1초라고 하면 역수가 10이죠. 그래서 1초 동안에 10번 합니다. 진동수가. 그 다음에 주기가 10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역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네. 그런 거 안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각진동수가 있어요. 각진동수란 뭐였냐면 우리 11강에서 이게 무엇과 연관지었어요? 단순조화 진동은 등속 원운동과 연관지어졌는데 이 각진동수가 바로 등속 원운동에서의 각속도와 똑같은 거였죠. 근데 그런 등속 원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각진동수란 단순히 진동수의 2파이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을 표시할 때 진동을 나타낼 때 주기, 진동수, 각진동수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다 똑같이 뭘 표시하는 겁니까? 주기만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진동을 할 때 꼭 무슨 진동을 했었냐면 단순조화 진동을 했습니다.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란 진동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진동이었습니까?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그 변이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로만 변하는 그런 진동. 이게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인 함수 또는 이게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또는 사인 t분의 2파이 t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만 공부하고 다른 건 공부하지 않을까? 임의의 진동이 있을 때 단순 조화 진동만 공부하면 모든 다른 진동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푸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푸리에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 이름인데 푸리의 급수는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잠시 소개만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저 FT가
저게 진동이라고 한다면 이놈을 여기에 나오는 요게 바로 뭐냐면 단순조화 진동입니다. 단순조화 진동의 합으로 모든 진동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전개 상수인데 이런 전개 상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n은 1에서 무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순 조화 진동들은 뭐냐면 주기가 t인 단순 조화 진동, 그 다음에 주기가 2분의 t인 단순 조화 진동, 주기가 3분의 t인 단순 조화 진동, 주기가 4분의 t인 단순 조화 진동, 이런 것들을 다 더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진동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진동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순 진동의 단순 조화 진동의 여러 성질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긴 진동을 이해하고 싶으면 풀이급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동이든지 단순 조화 진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풀이급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반드시 단순 조화 진동부터 공부하고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동에 여러 가지 파동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항상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시되는 것만 합니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풀이급수에 의해서 임의의 파동을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 조화 진동을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파동은 무엇이냐? 파동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접한 위치에 진동이 전달되어 가는 운동입니다.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경우에는 대상이 어떠냐? 한 물체가 아니라 여러 물체입니다. 여러 물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각 물체는 이 여러 물체가 있는데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근데 다 모두 똑같은 시간에 커졌다. 똑같은 시간에 작아졌다 하면은 이거는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동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서 옆에서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뭔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데 뭔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이동해요? 모양이 이동합니다. 형태가 이동하는데 진동하는 모습이 이동하는데 그러면 그때 진짜 이동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랬을 때 이 파동을 전달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진동하는 물체들이 쫙 있으면 그 물체들이 바로 매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부채춤 춥니다. 근데 부채춤 추는데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섰다 앉았다만 합니다. 섰다 앉았다만 하는데 부채에 있는 모습이 파도 치는 모습이 샥 가죠. 네, 이때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제자리에서 앉았다 섰다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모습만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인위적인 것 같죠. 네, 사실은 파동은 이렇게 이때는 파동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있어야지 돼요. 옆에 사람이 내려앉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지 되죠. 네, 눈치로 해야지 됩니다. 근데 자연에 관찰되는 파동은 어떠냐? 그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수면파 이런 겁니다. 물에다가 돌멩이를 텅 던지면 수면파가 쫙 퍼져나가죠. 이게 쫙 퍼져나갈 때 보면 마치 물이 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합니까? 저런 수면파가 호수에 돌멩이를 텅 던졌을 때 수면파가 생길 때 그 물 위에 나뭇잎이 하나 있으면 그 나뭇잎은 수면파를 따라서 절로 갑니까? 안 가고 제자리에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물들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파동의 모습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면파가 있을 때 물 입자들의 운동을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겠어요. 이 부분 저 노란 거 보세요. 노란 거 보면 제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이게 파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동이란 뭐냐?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체들은 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동이 어떠냐? 다 똑같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진동. 똑같은 모습의 진동을 하고 있지만 진동을 하는 시차가 약간씩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줄에 생기는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줄을 흔들어 줍니다. 저기서 줄을 흔들어 주면 네, 뭐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탁 흔들었더니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줄이 가는 거 아니죠. 줄이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모습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주면, 위에서는 잠시 흔들어주니까 이런 모습 보였지만 계속 저기서 흔들어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빨간 것은 어때요? 줄 위에 있는 저 분자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운동하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제자리에서 운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조화 진동인데 제자리에서 단순 조화 진동하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것이 바로 파동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동은 무엇으로 대표될까? 아까 진동을 대표하는 것은 주기였습니다. 파동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장입니다. 그래서 주기란 진동에서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진동수하고 각진동수를 이렇게 주기에서부터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주기만 주어지면 진동수, 각진동수는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기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파동에서는 어떠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파장입니다. 주기는 시간이라면 파장은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 한 주기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알면 마치 주기 하나 알면 진동수 알듯이 자, 파장 하나 알면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파장분의 1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였던 것처럼 파장분의 1은 우리 파동수,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입니다. 자, 여기서 진동수는 단위 시간에 반복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포함된 진동의 수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단위 길이에 파장을 역수로 했으니까 포함된 파동의 수다. 단위 길이는 뭡니까? 미터를 길이로 하고 있으면 1m가 단위 길이죠. 킬로미터를 단위로 하고 있으면 1km가 단위 길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이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걸 각진동수라고 했다면 저 파동수에다가 2파이 곱한 거를 사람들이 그냥 파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파수는 K로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파수다. 우리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 2파이 곱했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파수는 파동수에다 그냥 2파이 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파동수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모양이에요. 파수를 주로 씁니다. 파수를. 그래서 파동수는 사실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기와 파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해하려면 저 파동수라는 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파수하면 마치 파수가 파동수처럼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동과 파동을 이해하는데 진동과 파동의 성질은 이걸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주기, 진동수, 각진동수 이렇게 있는데 주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진동수는 뭐라고 그러냐 앵귤러 프리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자, 파장과 파동수와 파수가 있는데 이때 파장을 영어로 하면 이걸 웨이블랭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파동수라는 건 안 쓴다고 그랬죠. 자, 파장은 영어로 하면 웨이블랭스. 그 다음에 파동수는 안 쓰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 없습니다. 람다분의 1에다가는 다른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파수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는 파장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마치 각진동수처럼 이렇게 2파이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속력을 알 수가 있겠어요. 파동의 속력이란 뭐냐면 우리 주기가 T라고 한다면 주기 T가 한 동작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파장은 뭐예요? 한 동작 동안 주기 동안에 진행한 거리죠. 파장만큼 파동이 가면 그때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주기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주기분에 파장하면 이게 바로 속력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어땠습니까? 주기도 그렇고 파장도 그렇고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단 t분의 1이 뭐였어요? t분의 1이 진동수 같았으니까 람다 f 이것도 파동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하고 각진동수로 바꿀 것 같으면 람다는 파수로 표시하면 k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각진동수로 표시하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는데 이 2파이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k분의 오메가도 또 이게 파동의 속력이 되겠어요. k분의 오메가를 파동의 속력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자주 씁니다. 이거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오메가는 시간분의 1이죠. K는 파장분의 1이죠.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여기 그렇게 하려면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파동의 속도가 주기하고 파장이 바뀌면 막 바뀌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동의 속도는 주기와 파장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냐? 먼저 속력이 먼저 정해집니다. 네, 지금 내가 줄을 흔들어 줬어요. 줄에서 파동이 이렇게 지나가면 줄에서 파동이 지나가는 속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더 빨리 흔들어 주면 그러면 다른 파동이 생기죠. 그렇지만 빨리 흔들어주건 천천히 흔들어주건 그 파동이 지나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빨리 흔들어줘서 파장이 짧아진다면 그때는 주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서로 조절됩니다. 어떻게 하도록? 속력이 같도록.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파동의 속력을 정하는 것은 매질의 성질입니다.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정해진 다음에 그 속력을 맞추도록 주기와 파장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장과 주기가 바뀐다고 해서 또는 진동수가 바뀐다고 해서 파동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 파동의 속력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매질이 바뀌는 것이다. 줄을 다른 걸로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줄을 더 굵은 줄로 바꾸면 속력이 달라져요. 또 줄을 더 팽팽하게 하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같은 줄에서 같이 팽팽하게 했으면 그때는 파장이 바뀐다고 해서 속력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과 파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동은 뭐였습니까?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는 거였죠. 파동은 뭐였습니까? 진동이 전달되는 거였습니다. 인접한 위치에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데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주기였고 파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주기와 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었죠. 네,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